요즘은 또 어찌 보면 조금 난해한데, 칸트의 견해를 들어보게 되면 기하학적 형태, 예를 들어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완벽하지? 완벽해서 심미적인 경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완벽해서 유발할 수 있다면 그때는 인과관계 긍정이니까 이너프트로 들어가는데, 너무 완벽해서 유발할 수 없다면 그때는 인과관계가 부정이기 때문에 투투용법으로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 다 알잖아. 그지? 읽어봐야 돼. 이거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기하학적 형태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어디에 동의하냐면 근본적인 개념 또는 근본적인 생각에. 그래서 기하학적 형태라고 하는 건 소유하고 있어.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뭐를 소유하고 있나? 정밀 혹은 정확. 이 정확과 정밀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추구를 했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찬양을 했던 그런 정밀함을 기하학적 형태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하학적 형태는 충분히 가능한데 뭐가 가능하냐면 이해는 돼. 그렇지만 기하학적 형태는 절대 아니야. 뭐가 아닐까? 기하학적 형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감정을 야기하지를 못한단 말이야. 아, 알겠다. 기하학적 형태가 우리들에게 감정을 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기하학적 형태는 너무 완벽해서 심미적인 경험을 준다는 얘기일까 못 준다는 얘기일까? 못 준다는 얘기야. 인과관계가 부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투투용법으로 들어가지 이너프트용법으로 못 들어간다고.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인과관계가 부정으로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투투용법이야. 이해는 되지만 감정을 야기를 못한다라고 했으니 심미적 경험을 할래야 할 수가 없지. 가장 중요하게 기하학적 형태라고 하는 건 못하는데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새로운 차원으로 움직이지를 못해.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봐. 결국 기하학적 형태의 특징은 뭐니? 상상력? 그런 거 없다. 심미적 경험? 그런 거 없다. 기하학적 형태란 상상력과도 상관없고 심미적 경험과도 상관없고. 그런데 형태나 현상들이 이렇다면, 어떻다면 소유를 하고 있는데 measurable이라고 하는 건 측정 가능한 그 앞에 IM이 붙었으니까 반대말, 측정 불가능. 그러니까 현상이나 어떤 형태가 측정 불가능하거나 혹은 제약되지도 않거나. 무슨 말이냐면 막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이런 형태가 있다고 생각해봐. 기하학적 형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한데 예상 불가능하고 측정 불가능한 현상이나 형태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와 같은 형상이나 형태는 자극을 한단 말이야. 뭐를 자극하나?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지.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얘기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 어떤 능력? 숭고한 심미적 경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논리는 뭐니? 만일 형태나 현상이 기하학적이 아니면 그때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때는 심미적 경험을 유발한다. 결국 논리가 어때? 정반대지. 기하학적이면 상상력과 신미성은 없는데 기하학적이지 않으면 상상력과 신미성이 있다라는 걸로 봐서 이건 엄연히 대조관계. 자, 대조관계니까 여기서 연결서 뭐 들어가야 되나? On the contrary, 반면에.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유사하게가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태와 현상을 전체 문장에 주어 여기서부터 가로치고 여기서부터 가로친 이유는 꾸며준다고. 이유는 뭘까? 동사 앞에서 주격관계대명사, 접속사 다음에 한 번 더 동사 앞에서 주격관계대명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정리하게 되면 여기서 동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야 문장이 형성되니까. 그럼 동사의 자리라고 한다면 이때는 ing가 아니라 원형을 쓰던가 해줘야 되는 거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필요한 사람은 영상 멈추고 문장 구조 한번 정리해두고 쌤은 계속 갈게. 자, 그래서 즐거움. 어떤 즐거움? 측정 불가능한 대상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즐거움. 다시 말해서 기하학적 형태를 보는 거니 기하학적이지 않은 형태를 보는 거니. 측정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기하학적이지 않은 대상을 보는 거지. 그럼 그와 같은 대상의 특징은 어떨까? define이 안 되는 거지. 정의할 수 없는. 기하학적이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형태도 없는 그런 대상과 관련된 즐거움은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냐면 우리 자신의 감정적이고 우리 자신의 정신적인 활동을 즐기는 즐거움으로 정의가 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측정 불가능한, 다시 말해서 기하학적이지 않은 대상에 대한 즐거움. 됐니? 그러한 즐거움은, 자, 동사. 능동태로 가느냐 수동태로 가느냐.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구성 하다가 아니라 되다. 뭐뭐로. 을을이 못 들어가는 자동사. 자동사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능동태. 그래서 그와 같은 즐거움이 구성이 되는 것은 도전받는 것도 즐겁고 애를 쓰는 것도 즐거운 거야. 도전받는 것도 즐겁고 애를 쓰는 것도 즐겁고. 뭐 하려고 애를 쓰나?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해독해내려고 애를 쓴다고. 그게 바로 여기서 측정 불가능한 대상의 즐거움이야. 봐봐. 측정 불가능한 대상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즐거움은 이해하고 해독하는 즐거움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움과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움이 과연 인과관계일까 동호반복일까? 선생님 생각에는 앞에서 말하는 측정 불가능한 대상에 대한 즐거움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건 인과관계가 될 수가 없어.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므로라고 번역되는 therefore 쓸 수가 없고 즉이라고 번역되는 동호반복관계. 근데 여러분들 동호반복관계에서 즉이라고 번역되는 namely 대신에 뭐를 쓸 수도 있니? 대리즈를 써도 즉이 되고 in other words를 써도 즉이 되고. 그지? 중간고사 때 연습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는 namely가 나왔다고 시험에까지 또 namely가 나올 보장은 없고 이런 걸로 대치가 돼서 나올 수도 있다고. 자, 필요한 부분이니까 영상 잠시 멈추고 필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필자가 생각하는 그 측정 불가능한 대상에 대한 즐거움이란 이해하고 해독하는 즐거움이고 그 측정 불가능한 대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인식, 기존의 사고를 그대로 유지하면 이해하고 해독 못해. 이해하고 해독을 하려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인식, 원래 가지고 있는 사고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돼. 그 과감하게 벗어난다는 얘기가 바로 뭘까?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안전지대. 지키라는 얘기니? 아니지. 벗어나라는 얘기니까 violate, 위배된다. 이해됐니? 왜 이 단어 나오는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즐거움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측정 불가능한 대상에 대한 즐거움이다. 그러면 측정 대상, 불가능한 대상에 대한 즐거움으로 이해하고 해독하는 즐거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즐거움. 이 두 가지 즐거움은 서로 어떤 관계? 유사하고 비슷한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가되고 첨가되는 관계. furthermore가 맞지. 더욱이. 대신에라고 번역이 되는 instead보다는. 대충 이해되지? 자, 글의 주제는 심미적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학에서 온다, 기하학이 아닌 것에서 온다. 심미적 즐거움은 기하학이 아닌 것에서 온다. 그러면 기하학이 아닌 것은 규칙성으로 봐야 되나, 불규칙성으로 봐야 되나? 규칙성은 기하학이지. 기하학이 아닌 것을 불규칙성으로 보고. 이해됐지, 그지? 자, 그 다음 페이지로.